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온유학원 다산관 원장을 맡고 있는 영어과 이진구입니다. 네. 토요일 날 사실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황금 시간대인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비재원생이신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좀 계시군요. 나머지 재원생 분들이시고 저희가 사실은 요즘 추세도 그렇고 중간고사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댁에서 보시는 걸 조금 더 편해하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편의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학기 말 정도는 또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좀 대면 설명회를 열었고요. 요것도 혹시나 놓치시거나 급한 전화 오셔서 나가시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녹화 영상 또 올려드릴 거니까 두고두고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 학원에 이제 전담 입시 컨설턴트를 맡고 계신 고다현 실장님, 그다음에 영어과 대표 강사로 제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국어과 강민재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원희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저녁 시간인 만큼 너무 길어지지 않게 중요한 정보, 그다음에 앞으로 또 공부할 계획에 있어서 챙겨야 할 것들 잘 설명드릴 테니까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제가 온도 잘 체크하면서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고다현 컨설턴트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의 전담 입시 컨설턴트 고다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고 1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어느덧 2학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서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현재 학기 말이거든요. 이 학기 말 시점에서 아이들이 꼭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순서가 마친 다음에는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한 설명을 동화고만의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놓인 자료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마지막에 저희 학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동아고 재원생들이랑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예비고일 설명회 때 와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2028 대입 개편이 적용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엄청 벅찰 거다, 상당히 벅찰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이제 교내 활동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서 지쳐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요. 성적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 첫 시험이 끝나서 성적이 이제 기말고사 것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등급제 때는 2등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인서울 못 간다. 그죠? 뭐 의대 이런 건 꿈도 못 꾼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워낙 불안해하다 보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수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정말 실제로 1등급이 올 전 과목에서 나오지 않으면 인서울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 좀 객관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보통 아이들이 번아웃이 오는 시기가 2학년 때 많이 오거든요. 2학년 때 되면은 공부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가 2학년 때부터는 멘탈을 꽉 잡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번에는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끝났는데 번아웃 온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계속 내신 등급 보완하고 끌고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는요. 요 자료가 지금 대학들도 그리고 입시 연구하시는 기관들도 사실은 5등급제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들 미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자료인데 우선은 9등급제 기준으로 인서울을 갈 수 있었던 그 내신 커트라인이 3.0등급 정도가 됐습니다. 학종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그렇죠? 단편적으로 3.0등급을 5등급제로 환산을 했더니 1.8등급이 나와요. 5등급제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기준을 좁혀가지고 스카이 대학, 서영고 대학의 커트라인을 살펴보니 기존 9등급제에서는 굉장히 하위 등급으로 1.8등급 때까지 아이들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 등급을 5등급제로 가지고 와서 환산을 했더니 1.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5등급제 기준으로 1.2등급이 나오려면 2등급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2등급이 6개 정도 나오면 딱 1.2등급이 돼요. 좀 적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1.8등급은 2등급이 몇 개까지 나와야지 1.8등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1등급과 2등급의 개수가 바뀝니다. 1등급이 6개 나오고 나머지가 다 2등급이 나오면 1.8등급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1학년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기서 2등급이 몇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서울 스카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시를 너무 시기상조로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요. 이건 또 어떤 자료냐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14번을 먼저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14번의 첫 번째 칸에 있는 수치가 9등급제 기준으로 아이들의 평균 등급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3에서 5등급 정도 과목이 몇 과목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한 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그럼 환산했을 때 몇 등급이 나오냐 이건데 지금 제가 14번으로 체크한 데를 보시면은 9등급제 기준으로 2.07등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를 5등급제로 환산을 했더니 1.19등급이 나와요. 보시면 그 위에를 보시면 기존 9등급제에서 2.07등급보다 더 높은 학생들이 보시면은 원래 아까 그 2.07 등급인 학생보다 5등급제 기준으로 성적이 더 낮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등급을 환산을 할 때 얼마나 낮은 등급이 많은가, 등급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과목 편식 심한 친구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되게 꾸준히 1등급이 잘 나오는데 어떤 과목은 2등급, 3등급, 예를 들어서 한문, 일본어 이런 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평균 깎아먹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과목을 좀 고루고루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환산이 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9등급제에서 1점 초반대인 학생들을 환산한 점수와 점 중반대인 학생들을 환산한 점수의 차이가 큰가요? 굉장히 적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내신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평가 지표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이 성적만으로 누가 더 우수한지를 알 수가 있나요? 어렵잖아요. 단순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또 그 범위까지 좁기 때문에 대학들은 더 골칫덩어리겠죠. 중요한 거는 내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럼 대학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자료는 2028 대입 제도 개편 계획 그거를 이제 대학마다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게 공지가 되는 거는 내년 요맘때예요. 내년 5월 때. 그때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손 놓고 있냐. 근데 대학들도 너무 큰 변화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 대학들이 2028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서 우리는 전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요거를 주제로 연구를 한 건데요. 요 그래프 자료가 어떤 거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교사들 대상으로 5등급제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조사 이제 체크하신 분들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건 결국엔 대학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대학 중에 교과 전형에서 내신 100%로 운영하던 학교들도 다양한 평가 요소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단연코 1순위로 많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평가 요소가 생기부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를 설문한 자료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지는 않지만 그 두 번째로 많은 게 채택을 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교과 과목 이수.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만 평가하면 된다.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세특이었습니다. 그 말은 과목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특도 수행평가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챙겨야 되면서 결국에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 학종, 거기다 수능까지 생기부를 조금씩 반영하려고 하는 추세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때 성적 중에 2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내신 등급이 2등급 한 개 나왔기 때문에 수시는 어려워.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2등급이 좀 많거나 아니면 정말 좀 심각하게 3등급까지 나온 학생이라면 중요한 거는 내신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먼저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좀 낮은 내신을 어떻게 보완할까? 나한테 강점은 생기부를 챙기는 걸까?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걸까?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들에서 다른 강점을 보여줄 거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한테 저는 상담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오늘만 해도 동아고 학생들 몇 명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막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눈이 동태눈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지쳤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바로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하더라고요. 이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주셔야지 아이들도 좀 힘을 내고 공부를 하니까 에서도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랑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사실 학교에서는 이미 많이 바쁠 거예요. 이미 뭔가를 많이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자기평가서입니다. 동아고등학교는 특히나 과목별로 자기평가서를 많이 받거든요. 지금도 이미 막 쓰고 있어요, 애들. 이게 뭐냐면 학기 말에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수행평가까지 다 끝나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 수행평가 그리고 교과 활동 요런 거를 토대로 너가 한 학기에 배우고 느낀 점은 뭐며 그리고 진로와 연결지어서 어떤 탐구를 해봤으며 요런 거를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은 학기가 마무리가 되면 세특을 쓰세요. 그렇죠? 근데 세특을 쓰려면 이 학생에 대한 정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거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생기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기부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요거 참고해가지고 생기부 써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생기부에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평가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거 배우고 느낀 점 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정해진 답이 있으면 막 잘 써요. 근데 배우고 느낀 점을 이만큼 쓰려고 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부분이라서 요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기평가서가 어떤 건지는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공지를 슈퍼스쿨이라는 어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플 들어가 보면은 과목별로 이미 공지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자기평가서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출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 기한 맞춰서 잘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마다 조금씩 항목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항목을 적어야 되는지도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 쓰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과정 적고 동기 적고 이런 거.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저랑 이제 컨설팅을 했던 친구인데 요거를 좀 읽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한 활동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 수업인데 이 친구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을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내용을 써라 이런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를 지도를 받고 처음에 쓴 딱 요거예요. 네 줄. 네 줄을 써왔는데 읽어보면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나는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배우고 춘향전을 전문을 읽으면서 소설에서 묘사되는 복식, 복식이라는 게 그 옷이거든요. 한복.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그려보면서 PPT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문학에 등장하는 의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특히 한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냥 자기가 정말 한 것만 딱 적은 거잖아요. 생기부에 근데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사실상 뭔가 이 학생이 뭘 배웠는가, 어떤 성장을 했는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로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서 요 진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렇게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컨설팅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한복의 세계화를 목표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평소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복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우선 제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복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어필을 하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배웠고 춘향전 전문을 읽으면서, 보통 학생들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그 전문까지 찾아보나요? 그죠? 안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탐구를 춘향전의 전문까지 좀 찾아 읽어봤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우수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강조 포인트잖아요.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실 땐 강조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동기가 되는 부분들이 강조 포인트고, 그래서 소설에 묘사되는 여러 복식에 대해서 직접 그려서 PPT를 발표를 했다. 근데 여기서 하지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묘사된 언어가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었고 이거를 그림으로 쓰려니까 구체화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약간 문제에 부딪히죠.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논문,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여자 복식 고증 연구 논문을 찾아봐요. 이게 춘향전을 봤더니 복식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좀 어렵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논문이 있을까 찾아본 거죠. 발견해가지고 그걸 참고를 하면서 끝까지 탐구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논문을 참고하거나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논문 제목이든 연구보고서 제목이든 책 제목이든 꼭 출처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신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림이 비슷하였지만 일부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영화, 춘향전 요거를 보고 나서 논문의 그림과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더 탐구를 확정시켜 나가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묘사된 복식에 대한 내용과 이를 영상으로 만든 의상을 비교하면서 한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는 어떤 탐구까지 진행해 볼 계획인지까지 작성을 해주면 이게 총 굉장히 잘 적혀진 자기평가서의 사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 써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 어떻게 적냐면 엄청 길게 써와요. 결국엔 세특이 한 과목에 적히는 게 500자밖에 안 적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들이 길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게 작성해봤자 다 그거 털어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강조 포인트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조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뭐냐를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요거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활동 동기. 이거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활동 동기 뭐 진로랑도 연결 지어야 되고 교과 수업 내용이랑도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참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는 한데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면 그 활동에는 아예 의미조차 부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업 내용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러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라든지 이런 개념이 실생활 중에 이 부분에 적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수업 개념 내용을 반드시 활용을 해 주셔야지, 작성을 해 줘야지 이 학생이 억지스러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운 내용에서 확장하는 사고를 가져봤구나 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이요. 성장과 변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배우고 느낀 점이 저겁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도대체 뭐냐? 아이들이 막 어려워할 때 너가 이 활동을 통해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요 개념은 요건데 이 활동을 했더니 이렇게까지도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사고 과정을 거쳐봤다.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어려워했던 개념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서 당연히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탐구 계획 작성해 주시면 자기 평가서는 끝이 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퀄리티 높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한 내용 중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만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도 없어요. 요거는 꼭 써야 되는 내용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올 내신 대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다른 사례를 추가해서 넣어봤는데 여기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랑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뒤에 또 너무 중요한 과목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혹시나 이제 생기부 뭐 탐구활동 수행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냐면 학부모님들마다 상담할 때 이제 한 번 정도 이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요청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서 니즈를 맞춰드리고자 이렇게 두 프로그램으로 나눴고요. 일단 일회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아이의 내신과 목표 대학이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목표 대학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컨설팅인데 이제 지속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기 단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기 중에서 대면 상담을 제가 이제 지난 학기까지에는 매월 대면 상담을 한 번씩 진행을 했더니 시험 기간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내신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달에 몰아서 막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대면 상담을 3회로 줄였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전부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화, 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어머님들께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월별로 제가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적어드렸는데 보통 수행평가나 교내 활동이 많이 몰려있는 시기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거의 막 휘몰아쳐서 끝나거든요. 그 기간대가 가장 아이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시기이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수행평가가 공지가 나오거나 교내활동 공지가 뜨면은 다 저랑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통한 부분들 이제 제가 좀 예시로 넣어봤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좀 후기를 받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다 받아왔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랑 그리고 김민경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김민경 선생님께서는 이공계열 전담으로 아이들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전문 그리고 이공계열 전문 이렇게 두 계열 컨설턴트가 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아니면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히 한번 개별적으로 소통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진구 원장님께서 영어 과목에 대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영어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는 일단은 재원생 6명이 100명을 좀 취득을 했고요. 60명 정도가 9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1등급이 학교에서 발표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95점 6점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말은 중간과 합산되고 수행과 다 합쳐지는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뭐 기말고사 알려준다 그래서 뭐 1학기 성적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고요. 수강생이 한 20% 정도가 90점대로 뛰었어요. 근데 이 비결은 사실 별 특별한 데 있지 않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상담을 해서 질문 타임을 의무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어머니들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뭐 해라, 뭐 질문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럼 이제 그렇게 갈등으로 그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라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강제적으로 질문 타임을 좀 가져요. 그래서 뭐 못땡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간씩 교무실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일부러 불러서 제가 역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늘어요. 옛날에 동아부 시험은 사실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험이었거든요. 그 어떤 틀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사례도 꽤 있고, 아까 토요일 반 친구인데 중간고사가 제 기억에 80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96점 맞았다고. 그 친구도 이제 의무적으로 질문을 한 친구인데, 좀 습관을 바꾸면 나아질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전교 1등은 두고 봐야겠지만 뭐 100점 100점 연속 받은 사례들의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최다 배출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부 지문을 제가 좀 잘 맞췄어요. 그게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학교 시험 유형은 중간고사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교재에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고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보면서 좀 어려웠을 유형이 뭐냐면, 외부 지문에서 이제 영작 문제가 중간고사 때부터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어서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해서 영작을 스스로 해야 돼요. 물론 배열이기 때문에 글의 맥락만 좀 파악하면 연습만 좀 했을 때 분명히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치고 나서 아이들한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킬러 문항은 그 외부 지문과 연동돼서 출제되는 서술형, 배열 영작, 그 다음에 어법 고치기, 아마 이렇게 좀 추세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데요. 저렇게 체크해 놓은 포인트들이 조금 킬러 문항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인데 그럼 배우지 않은 게 출제된 거고, 빈칸 문제로 나왔으니까 우리 학생들 원래 수능 공부할 때도 빈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좀 킬러 문항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저걸 약간 작두를 타서 어떻게 맞췄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6번도 외부 지문 빈칸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형 3-2번이 아까 말씀드린 외부 지문
영작, 배열 문제였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때는 논술형 5번이었는데 그냥 그 순서만 바뀌고요. 3번으로 이번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항 정도가 저는 킬러 문항이었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평이한 선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했냐? 아까 제가 외부 지문 맞췄다 그랬죠. 댁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자기불구화 전략에 대한 부교재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불구화 전략이 뭐냐면 어떤 힘든 일, 실패할 것 같은 일이 목전에 있으면 일부러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이 다음 주면 황금산에 올라가서 자기 교재를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공부를 못했어라는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 자존감이 보호가 돼요. 나는 능력은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을 뿐이야. 책이 탔는데 어떻게 공부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외부 지문 수업을 할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자기보호, 즉 자아보호, 자존감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들 보시면 알겠지만 100% 같은 지문인가요? 100% 같은 지문 아니에요. 유사성이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쌤 똑같이 맞추셨어요. 쌤이 말해주신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왔으면 제가 학교와 로비 관계가 있겠죠. 다만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해서 글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불구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영영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얼추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찾아서 훈련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쌤이 찍어준 게 나왔어.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연습을 했을 때 효능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하고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외부 지문과 관련된 훈련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좀 빛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 영작이었는데 이건 뭐 제가 성실하게 훈련시킨 거니까 이건 아마 제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다른 학원도 뭐 기본적인 걸 훈련시켰다면 맞췄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부 지문 서술형인데 이번에 외부 지문 서술형 문제가 제가 지문을 맞히지 못했지만 여기 답을 보시면 혹시 영어와 관련된 지식이 조금 있으신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랑 부정사를 쓸 때 부정사의 수동형을 쓰는 걸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for 명사 뒤에 to be generated라는 부정사의 수동형을 쓴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나 부교재 지문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해당 지문은 아니었지만 쥐와 관련된 부교재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외부 지문 찾아서 훈련하면서 같은 구조로 훈련을 시켰죠. 여기도 보시면 for rats에서 이제 쥐들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뒤에 to be suspected라는 to be pp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이 부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여쭤보니까 저희 학원 다니지 않는 비지원생도 좀 덜어 있었는데 저희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실 때 혹은 특정 학원에 보내실 때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넘어가서 보면요. 저는 사실 실전 모의고사를 6번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6번을 보는 거예요. 사실 뭐 토 나오겠죠. 근데 어머니들 입장에선 아니 그럼 나는 왜 6번 시험 본 거에 대한 피드백을 그동안 받은 적이 없지?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보내드리면 여러 가지 문의가 와요. 첫 번째, 이 점수를 바탕으로 환산했을 때 학교 시험이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남은 날들을 잘 수정해 나가서 그 점수를 만들어가는 거지 당장 제가 쓸데없는 포비아를 조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봤다고 한들 학교 시험 점수가 아닌데 자만심을 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건 저랑 아이들의 어떤 피드백이지 어머니들께는 제가 장기적으로도 보내드릴 생각이 없긴 해요. 다만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6번의 실무에 걸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했고 다음에 어떤 부분을 잘해야겠다라는 걸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산고 시험지도 받아보고 와부고 시험지도 받아봤는데 그 두 학교의 시험이 좀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동아고 영어 시험 옛날처럼 극악무도하지 않다.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번 매 교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손필기를 만듭니다. 사실 어머니들도 이제 인터넷 자료를 꽤 아시니까 교과서는 뭐 이그젠 포유 같은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부교재는 동아고가 정말 저 저변에 있는 이상한 부교재들을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제가 손필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연애 편지에도 쓰지 않는 손필기를 이렇게 열심히 쓴 겁니다. 줄 맞춰서. 줄 이렇게 올라가면은 승질 내면서 지우고 다시 쓰고요. 제가 이상한 결벽증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필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강 후기예요. 조금 좀 오글거리긴 한데 기분이 좋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0점 이상 올랐어요. 이 친구 100점 맞았고요. 외부 지문까지 예측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 다 나왔어요. 꽁따리 맞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쿵따리 샤바라 나는데 꽁따리 맞돌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건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외부 지문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서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고 영어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맹목적인 본문 암기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이니까 피해야겠죠. 이번에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쌤, 저 통암 기자를 주십시오.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한글만 써져 있는 글을 달래요. 뭐 하려고? 그냥 한글만 보고 모든 영어 지문을 쓸 수 있게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호기롭게 도전을 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거듭 말렸습니다. 너 이거 못한다. 기말고사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하지 마라. 근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효능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외부 지문처럼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몇 문항은 뭔가 자신감이 붙을 수 있지만 그런 문항은 제가 일부러 찝어서 훈련도 시키기 때문에 통암기 하면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여유가 돼서 내가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마음의 안심제 정도로는 통암기를 추천하지만 당연히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영어는 습관의 학문이에요. 언어잖아요. 이게 말로 쓰지 않고 글로 쓰지 않고 눈으로 읽지 않으면 퇴화되는 능력이에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정시 혹은 수능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영어 비중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교들도 다 동아고 출신이지만 영어는 수능에서 사실 좀 못 봐도 대학 가는데 큰 지장이 없기도 해요. 다만 자신이 2학기 때 내신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 그리고 영어를 좀 못 봤다. 잘하고 잘 봤으면 제가 뭐 다른 공부하는데 말리지 않죠. 하지만 본인이 조금 아직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방학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어학원 나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쓰지 않으면 바로 퇴화합니다. 제가 방학 때도 앞에 1시간 정도는 동아고 와부고 그 세로형으로 나눠드린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칼라로 된 페이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 그 페이지인데요. 넘겨보시면은 4시간 수업 중에 앞에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직접 잘 편집해놓은 동아고랑 와부고 기출문항들이 있어요. 동아고 문항은 당연히 매년 학교쌤들이 유지되시니까 아이들이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근데 와부고 기출 중에서도 조금 동아고의 어떤 기출 패턴과 유사한 것들을 추려서 아이들 아까 그 어려워했던 논술형 있죠? 배열 영작, 외부 지문 해석 없는 거 그거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학기 때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선생님 단어도 바꿔서 내고 외부 지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본인이 모르나요? 평상시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아무리 작두 타서 찍어준다고 한들 모든 지문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습관의 학문이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양을 혹은 그 주에 정해진 양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반 정도는 수능 영어 공부를 위한 모의고사 킬러 문항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주차부터 내신 대비 다시 들어갈 거고요. 기존에 성과 잘 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양질의 자료 잘 제공해서 또 좋은 후기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이제 또 두 선생님이 대기하고 계셔서 조속히 끝낸 감도 없지 않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전달드린 것 같고요. 제가 어머니들 끝나실 때까지 이렇게 밖에 있을 거니까 궁금한 점, 당부하고 싶으신 점, 제가 귀를 활짝 열고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미재 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저희 국어 담당해 주시는 이제 강민재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요번에 거의 저희 전임으로 오실 정도로 시간표를 많이 까셨어요. 기존에 제가 다른 학원과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지금 아마 입소문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성적 향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온율에서 동아고 국어에 빛이 되어 주실 분이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좀 드리고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우리 친구들 국어 공부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이 좀 길게 하실 줄 알았더니 빨리 끝나셨네요. 이번에 이제 동아고 시험 끝났고요. 네, 그래서 국어 관련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잠깐 총평부터 좀 드리면 시험 난이도를 잠깐 보시면 중간고사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서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3, 4점 정도 이제 평균 점수는 조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등급 컷은 제가 어제도 이제 학생들한테 체크를 했는데 한 93점, 한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성과는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좀 보람이 좀 있었던 거는 학생들이 사실은 확실히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재원생들은 거의 다 맞췄는데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안 해주고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학원에서도 그냥 뭐 일단 학교에서 그랬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간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막 엄청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면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걸 제가 이제 기말 대비 개강 때부터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 기타 분석에 잠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출제 오류가 하나 있었거든요. 시험이 이제 끝나자마자 12시 반 정도에 제가 시험지 받고 조교진하고 바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의제기를 걸었고요. 이의제기가 인용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이제 20번 문항 중복 정답이 인정이 됐고요. 저희 학생들 통해서 바로 이의제기 걸었고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원생이 한 42명, 43명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막 많지는 않았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기존의 다른 학원이나 이제 흩어져 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을 좀 열심히 키워서 성적을 올리는 게 나름대로 보람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1등급 한 10명인데 그 이의제기가 통과가 돼서 한 12명까지도 완벽하게 점수가 나온 건 아니라서 그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점 이상, 그러니까 2등급 급초반 학생들도 17명이고요. 이제 전체 재원생 중에 1등급은 한 25% 정도, 그리고 2등급 극초반까지는 한 17명, 18명 정도 되니까 중간고사하고 합쳐봐야 알겠지만 좀 많은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40점 정도 상승한 친구들도 있고 여기 다른 친구들도 제가 15점 이상만 넣어놓긴 했거든요. 이제 한 5, 6점 정도는 다 뺐고 거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큰 점수들로 상승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 그거를 아예 못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뒤에 와서 좀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게 중간고사 점수고 뒤가 기말고사 점수거든요. 이 정도 점수 차가 나려면 학생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대비시킨 게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총평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문학이 16문항이고 문법이 8문항, 화작이 8문항인데 사실 문학 중에 이제 수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수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필 문제는 사실 비문학처럼 나왔어요.
정보 일치 불일치를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독서처럼 본다면 이제 문학, 독서, 비문학, 그다음에 문법, 화자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보다 사실 동아하고 국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와부고나 다른 학교들처럼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형이나 이런 지문들을 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도 좀 꼼꼼히 안 보면 실수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예,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문법도 설명하는 게 다르고 문학도 설명하는 게 달라서 동아고 국어를 할 때 학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학생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을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문학은 딱히는 없고요. 수필에서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등장했다. 요 정도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에 가까운 선택지 구성 방식 중간고사보다는 선택지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조금 더 길어지고 아마 2학기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읽기 부담만 좀 있는 거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킬러다, 손 못 댄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공부하지 않았으면 아예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등급이 좀 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압박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만 했으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었고 화작도 사실 토론 문제가 나왔거든요. 선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짧습니다. 그게 그것도 막 지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근데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좀 건드려서 그렇게 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학은 사실 외부 작품이 딱히 막 엄청나게 출제된 게 없거든요. 거의 선생님이 출제하시겠다고 했던 그 윤동주와 거의 주제의식이 비슷한 시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나 어떤 출제 의도 정도만 이제 좀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이번에 아마 다른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던 건데 여기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대 높임 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잘 쓰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답을 보시면 감탄문을 쓸 때 하오체는 가는 구먼, 하계체는 가는 구려라고 돼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외우기 싫어하죠. 외우기 싫어하고 사실 이제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제가 이제 기말 대비 첫 주차부터 싫다는 아이들 억지로 속 끌고 가듯이 끌고 가면서 3주 동안 그냥 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거든요. 이게 가다예요. 잡다, 가다 딱 두 개 연습시켰고요. 잡다는 어간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연습시킨 거고 가다는 받침이 없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사실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고 모르는 학생들은 틀렸을 거다. 이게 이제 한 문제가 이제 틀리면 좀 등급이 갈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동이 나오면 깊숙이는 못 들어가니까 이중 피동 가지고 무조건 문제를 낼 거다. 이중 피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단어가 밝혀지다인데 이제 박다는 자체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주로 쓰는데 여기에다 사동전미사 히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 통사적 피동을 갖다 붙인 어지다는 이중 피동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수없이 강조했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사실 직보 때도 제가 또 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밝혀지다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이런 거를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정확성, 속도 면에서 좀 주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엔 잘 안 내는 문항입니다. 이게 1번이 압존법인데 제가 이제 군대 다니는 건 아니죠. 군대 있을 때는 압존법 무조건 써야 됐고 뭐 압존법 안 쓰면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냥 예외를 둔 게 가족관계, 그다음에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선 쓸 수 있다. 이게 국립국어의 답변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동아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셨고 1번을 냈습니다. 사실 1번 말고 다른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 이 문장들이 제 문법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문장이라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한번
PPT 그 자료를 보시면 똑같이 있을 겁니다. 여기 철수야, 손님, 고객님 나오는 게 여기 2번, 3번, 5번에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 수업할 때까지 제가 강조했던 문장이고 사실 4번은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2, 3 앞존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2, 3, 4, 5를 골라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하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동하고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화작은 이 토론입니다. 토론문인데 학생들은 사실 토론의 어떤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겠지만 동하고 스타일상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 맨 앞쪽에 있는 토론의 구성, 유형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좀 중학교스러운 문제도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도 보시면 제가 사실 프린트로 나눠줘도 되거든요. 체계도 있고 굳이 다 필기합니다. 이런 것들 필기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필기를 하면서 이건 너희들 손으로 쓰면서 꼭 봐야 된다. 서술형이 안 나오더라도 이 문장에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뭐 토론의 주제, 논제는 토론의 주제다까지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답 선택지가 쟁점은 토론의 주의 주제다 이런 거거든요. 중학교식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걸 냈어요. 근데 모르면 이것도 당연히 헷갈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알면 바로 사실 10초 컷이거든요.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가치 논제라는 것도 여기 있지만 사실 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것도 교과서 지문에서 주로 다루진 않아요. 앞부분에 좀 있는 거고 학교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넘어간 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문에서 문제를 내려고 하면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좀 헷갈리게 만들려면 저런 개념어를 가지고 조금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강조를 좀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바로 나왔다. 이것도 보시면 좋은 뜻의 거짓말은 필요하다인데 여기 제가 예문을 뭘 적어놨냐면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거든요. 이제 제가 그냥 문장을 골라오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할 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 그다음에 빈출되는 문장들, 시험에 잘 출제될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문장들을 뽑아와요. 이제 국어 수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책을 들고 교과서를 쭉 읽고 그냥 해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수업 퀄리티의 차이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고려해서 수업을 준비하는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훨씬 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똑같습니다. 필수 쟁점 마찬가지고 이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순서도 외우지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으로 시작하고 찬성으로 끝난다. 이거는 찬성 입장에서 그 주장을 입증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한테 유리하게 해준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였거든요. 32번 1번 문제를 딱 보시면 반대 측의 입론으로 시작한다거든요. 10초 컷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문제는 이 문제도 그렇고 앞에 25번 26번 문제도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좀 헷갈리는 문제에서도 시간을 좀 안배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좀 성적이 오른 친구들의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문항은 조금 봐주시면 제가 이제 시험지 출제되자마자 바로 이의제기 걸었던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인데 여기 파란 색깔로 이제 4번 선택지가 사실은 학교에서 정답으로 발표한 문항이고요. 4번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3번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걸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리을하고 이제 디귿하고 리을 문장을 보시면 여기 리을은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 사용어미 은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데 주로 미완료된 행위다. 그러니까 미완료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먹은 냉면이기 때문에 완료된 거다. 이거 정답을 당연히 4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사실 3번도 좀 헷갈리게 출제가 됐어요. 약간 보시면 과거 시제 관형 사용 어미 중 형용사에만 쓰이는 것은 던뿐이다. 이게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그러면 더는 형용사에만 쓰인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더를 동사에도 쓰거든요. 먹던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도해서 출제하신 건 아닐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제가 조교진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라고 출제를 하는데 막상 조교들에게 풀려보면 선생님이 좀 중의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석이 될 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의 제기했고요. 시험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요것 때문에 등급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3점짜리기 때문에. 요것도 바로 이의 제기했고 엊그저께 인용이 됐다. 요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저와 이제 조교진들이 동아고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뭐 성과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1학기가 지났거든요. 1학기가 지났을 때 사실 영어나 다른 과목들도 다 공부를 했겠지만 그거를 혼자 한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다른 학원에서 한 친구들도 있고 뭐 얼레벌레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2학기가 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고 좀 더 까다로워질 건데 이전에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위에 읽어보시면 내가 1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돼야 된다. 사실 이게 없으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한들 성적 변화 없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있어줘야 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잘 들으세요. 어떻게든 되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조건 필패합니다. 이거 사실 협박이 아니고 저는 사실 공부라는 게 이제 국어 공부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어떤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대충 그냥 맡겨놓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식으로 일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좀 서툴더라도 2학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겠다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인 저나 뭐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나 상담을 받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과정 중에 제가 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적어놨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착각 금물이라고 돼 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딱 시험만 치고 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나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자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니들이 천재였던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기 왔으면 천재는 아니니까 조금 더 좀 뭐랄까요, 겸손하게 좀 오늘 하루 할 것, 내일 하루 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간고사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막 1등급 받고 성적이 대폭 상승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느끼고 더 나아진 미래를 좀 그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닫고 좀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들이 있다면 제 말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맨날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과목 편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좀 고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할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건 아닌데 하다가 고3 되면 사실 놔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결국 그 국어가 발목을 잡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것도 좀 말이 좀 다른 게 영수는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닙니다. 그건 안 다녀요. 왜냐면 달달달 외우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1도 안 다니고 해보다가 고2 정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1년 정도 하고 수능을 쳐야 됩니다. 성적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위권들 재수할 때도 사실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걸 하려면 1학년 때부터 기본적인 실력을 좀 쌓아놔야 된다. 비단 내신뿐만이 아니고 특히 동아고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정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대비는 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방안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원래 이제 동아고반이 제가 수요일반이 있고 토요일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반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수업을 듣고 평일에는 자습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신규생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수업들을 좀 정리하고 토요일에 한 타임을 더 깔려고 합니다. 2시부터 6시 타임을 하나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6시부터 10시 타임을 이렇게 하나 개설해서 토요일에 조금 더 집중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권들, 상위권들의 어떤 니즈, 그다음에 이제 하위권들의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수업은 사실상 같이 하더라도 클리닉 시간, 특히 이제 필수 클리닉 시간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분류를 할 거예요.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서 3주 정도 이제 세팅을 딱 할 건데 수업 매주 오는 시험의 결과를 좀 종합해 가지고 나는 조금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좀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하면 수업을 끝나고 나서 그 테스트 틀린 거나 혹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반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기본 개념 다지기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클리닉 때 좀 나눠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해설해 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할 거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심화 문제를 좀 풀고 싶다. 작품의 이해는 좀 됐고 문법에 대한 이해도 됐는데 실전 적용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필수 클리닉 시간에 상반으로 옮겨가지고 심화반으로 옮겨서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학평 문제나 좀 심화되는 개념들을 조금 더 같이 풀면서 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개강 일정은 사실 7월 12일, 7월 12일에 개강을 하는데 제가 바로 반을 열면 좋겠으나 지금 다른 학원을 정리하고 와야 돼서 개강을 해도 제가 바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와야 돼서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좀 줘야 돼가지고 이제 아마 7월 12일에 개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초부터 이제 분반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사실은 합반을 좀 해놓고 그 다음부터 8월부터는 이렇게 분배를 할 거고요. 학원 방학이 8월 15일, 16일인가 이렇게 이제 돼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동아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일정을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 있는 주에는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되어야 6주 정도 나와요. 딱 6주가 나오거든요. 직보 포함해서. 아마 그 주 방학이 학원 방학이 주말에 있지만 제가 좀 앞당겨서 그거는 15일부터 바로 내신 대비를 일단 들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이제 중간고사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인데 제가 특강 까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특강을 이렇게 막 얼레벌레 다 깔아놓고 야 원하시는 거 다 들으세요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고1 때는 딱 하나만 깝니다. 고2도 딱 하나만 깔고요. 고2는 수능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 특강만 딱 하나만 하고요. 고1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세국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이름을 걸고 웬만하면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학생들이 경험을 어느 정도 해봤어요. 중세국어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중학교 때 제자 원리 정도 살짝 배운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수준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제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그 15세기 그 중반에 있었던 그 중세 시대 국어를 현대 문법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현대 문법도 어려워하는데 거기 나오는 선어 말어미, 문장 구성, 문법 요소들을 싹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6주 동안에 문학도 하고 문법도 하고 독서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딱 하나만 하고요. 딱 3주 합니다. 3주 하고 4시간씩 하는데 제가 2개를 깔았거든요. 독서관은 이제 와부 대상인데 딴지 3일 만에 사실 이거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자 50명 영상으로 듣는 몇 명 그리고 대기자들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다산가는 사실은 이제 막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금 기준 한 약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는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7월 24일 방학하고 7월 31일, 그다음 8월 7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각 주차별로 4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테스트 치는 거 별로 없고 개념적으로 쭉 나간 다음에 3주차에 보시면 중세국어 원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요 작품들. 대종어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소학원회가 이제 교과서에 보통 나오고 외부 작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문법 법칙들 그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 이제 국어는 선행이 따로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중세 국어는 선행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엄청난 선행도 아니고 한 학기 선행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성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뒤에 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원문들이거든요. 네, 원문들이라서 이상한 글자들이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드리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모음이 나오냐 자음이 나오냐에 따라서 밑에 이런 자음들도 붙고요. 안적이 냅니다. 이게 이제 객체 선어말음인데 현대 문법에는 없어요. 안 씁니다. 현대 문법에는 우리 이제 동아고 학생들 이번에 문법 요소 배울 때 높임을 배울 때 객체 높임은 사실 특수어이나 부사격 조사로 실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국어 때는 선어말어미도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긴 했는데 동하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이나 이제 한 바퀴 돌았거든요. 1학기 동안 이제 국어 경험했고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성적을 좀 많이 끌어올렸고 2학기 때는 더 자신 있습니다. 이제 동하고 스타일도 완전히 파악했고 이때까지 추적된 데이터로 이제 거의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것도 거의 다 제가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특강 관련해서 신청을 하실 분들은 뭐 적어주시거나 데스크에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민지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연사이신 우리 과학과 전담이신 원희진 선생님 모시고 발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원희진입니다. 네,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제 막 전화하고 왔는데 딱 남해안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그 폭염주의보가 딱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오늘 혹시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통합과학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 안에는 이 안에 제가 이게 시험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 시험지 분석 자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어머님들께 제가 카톡 해드릴 거 따로 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제 소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나와 있듯이 제가 원래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온유학원에서 수업을 이 동아고 문제가 워낙 어렵기로 유명해서 이렇게 불러주시. 네, 일단은 이번 기말고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기말고사 난이도가 어땠냐? 한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10대로 시험지를 받았고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중에서 중상이라고 표현하나 제가 느끼기로는 한 중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웠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통합과학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어? 할 텐데요. 일단 선택형 30문항으로 서술형이 안 나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특이사항 첫 번째 중간고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통합과학 원 진도를 다 했다. 자, 이 내용 한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올해부터는 통합과학을 원과 투로 나눴죠. 근데 원이라고 하는 건 1학기에 배워라 라고 해서 원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동아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좀 작았고요. 이번 시험 범위가 좀 근데 많이 뺐음에도 수행평가에 뭐 수련회 갔다 오고 하면서 범위를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 원의 맨
단원이 물리 파트, 역학적 시스템 파트인데요. 이 파트의 일부분을 다 끝내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시험 보는 데는 아 거기 안 들어간대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과목을 수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교육 뭐 이렇게 회의를 하시겠죠.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실 거고. 제가 이전에 이제 한성여고라는 학교에서 재직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보면 일부 선생님들마다 진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요. 특히 유독 뭐 수업에 들어있는 뭐 학교인데 내 수업이 수요일인데 다른 쌤들은 다른 요일이에요. 근데 유독 수요일에 행사가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수업은 계속 시작하고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서 시험 범위를 근데 이제 이번에도 원래 끝까지 다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일부 선생님께서 수업을 다 못 끝내셨어요. 그래서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남은 파트인 역학적 시스템 파트를 2학기에 시험을 볼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문제가 아주 많이 어려운 파트가 하나 남은 거예요. 특히 역학적 시스템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파트.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적 시스템에서 앞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은 충격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물리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물리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네 2학기 때 다시 볼 수도 있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1학기 범위를 일단 벗어났지만 어떻게 하실지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같은 개념을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딱 유명한 사실이 지금 선생님께서 4분에서 5분 가량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시고 계신데 필기 내용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서 이쪽 반, 이쪽 반, 이쪽 반 쌤들 내용을 다 펴가지고 아이들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심화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필기 내용에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되게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는 과학 파트의 문제가 생명과학 2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 제가 이제 이 출제 분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1번부터 30번까지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쫙 정리를 해뒀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쭉 놔뒀고요. 이제 제가 중상이라고 적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상이라고 넣어져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조금 높기도 했고 그 안에서 사실 변별력을 가른다라고 했을 때 저 중상 범위에서 좀 갈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높은 문제들이었어요. 자, 근데 얘네를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2단원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2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됐어요. 앞에 시험에서 2단원까지 시험을 봤는데 그 2단원 내에 조금 진도가 남았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4문제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단원이었고요.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으로 나눠지는데 이 생명 시스템에서 문제가 11문제, 지구 시스템에서 11문제, 역학 시스템에서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들은 요 생명 시스템과 역학 시스템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2단원이라고 제가 묶어놨는데요. 2단원 내용도 사실 생명과학 파트라서 이번 시험 범위는 절반가량이 다 생명과학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동아고 시험지를 딱 분석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자료들입니다. 제가 뭐 적중이라고 넣어놨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험지는요. 자, 오른쪽이 학생들 시험지고요. 왼쪽은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 하루 전에 풀어갔던 파이널 직전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요. 아이들을 불러서 한 거는 그거예요. 요점 정리 한번 싹 해주고 그 안에서 요거 요런 유형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번에 중간고사보다도 높았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벗어나지 않은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문제를 분석하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비교해 보셔도 문제가 거의 똑같다는 걸 인지를 하실 거고요. 보기들의 내용의 일부가 가려져 있는데요. 그 이제 뭐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들은 일부 이제 제가 풀렸던 문제들에서 살짝 변형이 된 정도. 그래서 나랑 공부를 했으면 너는 풀 수 있었어야 돼라는 정도로 풀릴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두 파트 일단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2단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여기도 이제 3단원 생명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보기도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벗어나지 않았고요. 여기도 어렵진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 해서 제가 문제를 다 넣어봤거든요. 좀 많습니다. 요즘 그림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이 모양만 바꿨을 뿐이고요. 얘를 기억니은 을 했던 자료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사실 이 파이널 대비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아이들이 필기를 해온 자료로 문제를 만듭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디서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요. 일부 문제는 일부 어디서 이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이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건 그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100% 일치했거든요. 100% 일치한다는 건 문제를 따로 만들거나 해보고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자료를 조금 바꿔서 내야지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다 풀고 저한테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쌤, 어제 풀었던 거 거의 다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사용 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죠. 똑같이 요것도 얘는 적혈구를 넣었고 얘는 단지 막 이중막을 표현할 수 있는 셀로판 막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바꿨던 것 뿐이고요. 효소 그림도 똑같이 이렇게 나.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보면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저거 진짜 똑같았네.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은 그림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죠. 이렇게 계속 넘겨도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30문에 21문, 거의 90. 남은 9문항은 어떠냐? 완전히 달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전에 풀린 문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났다. 자, 그럼 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기말고사의 총평은 어떠했을까? 첫 번째,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틀렸던 이유는 보기에서 하나씩이 계속 틀렸을 거예요. 자, 이제 가셔서 우리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듣지 않는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어머님들이 한번 봐주셔요. 보는데 만약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이 체크돼 있다. 그거는 100% 찍. 그거 거의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샤프로 풀고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컴사로 표시하다가 찍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혹시 찍었니? 라고 물어봐 주시고 찍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시간이 부족했고 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별표가 쳐 있는 보기가 있다. 그 보기에 대한 정보들을 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뭐 끝났으니까 끝이지가 아니고요. 다음 시험에서도 그 보기 하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보기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1번이 기역, 니은, 2번이 기역, 디귿이에요. 기억이 맞는 근데 니은인지 디귿인지를 확실하게 모를 때 놓다가 아이 하고 네 2번이 답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 제대로 푼 것 같은데 틀렸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보기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보기 하나 뭔가 지엽적인 무언가를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통합과학의 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일부 문제의 보기가 리을까지 나와 있죠. 보통 디귿에서 끝나야 되는데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리을의 보기가 나왔어요. 중간고사에선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조금 뭔가 작정을 하셔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나와서 아이들이 좀. 그리고 세 번째, 생명과학 파트랑 지구과학 파트 문제 많이 나왔죠. 물리 파트 비율 낮았습니다. 통합과 원의 개념서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에 그게 들어갈지는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총평이나 이 대비 방법이 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 자, 이제 학습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2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첫 번째, 당연하게도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필기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왜 안 해오냐면 얘가 해올 거라서 얘가 할 거라서라고 생각해요. 학원에 가면 쌤이 다 얘기해주니까 안 해. 근데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필기를 해왔어요. 이걸 제가 다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해서 보는데 이 친구가 필기해온 내용은요. 알아듣고 난 그거 아니. 근데 이제 라는 친구 이 친구가 하고 느꼈던 걸 모른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해하고 적지 않았던 걸 얘가 적어올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그 내용 모르는. 이게 통합과학에서는 단어 하나의 차이로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뭐 당연하게도 필기를 하게 시키고 필기를 잘 해오고 있는지 저는 검사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필기 만약에 이렇게 졸음체가 써 있다. 졸음체 같은 경우 보통 펜이 위로 이렇게 이런 거 봐주고 이 졸음체 확인되면 다시 옮겨오라고. 자, 두 번째 보면은 그 내용들이 보기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확인을 해보자. 세 번째, 여름방학 동안에 2학기 범위 중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을 꼭 예습해. 어느 파트인지를 제가 그 종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네, 여름방학 커리큘럼이 그 안에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커리큘럼 보시면 4회치가 적혀 있는데요. 그게 여름방학 동안 꼭 해야 될 단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뭐 썸머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인터넷 강의로 하는 친구도 괜찮아요. 이 단원만큼은 꼭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리 파트 2개, 화학 파트 2개인데요. 그 중에 난이도가 더 높은 파트는 파트입니다. 1학기 때는 역학적 시스템이 어려웠죠. 근데 2학기로 넘어가서는 화학에서 등급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특히 화학에서 중화 반응이라는 파트, 그리고 산화 환원 파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화학 원의 문제를 풀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역대 동화고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파트입니다. 이게 화학쌤들이 유독 이거를 좀 집중해서 문제를 내시고, 화학 파트는 물리 파트는 사실 남아있는 물리 파트가 어렵지 않은 물리, 어렵지 않아서요. 전자기 유도 현상 이런 게 나오는데 할만해요. 할만해서 정 시간이 없으면 물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꼭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4회치를 제가 따로 끊어놓긴 했는데요. 요거는 수강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정규반 학생들이 방학 때 보고 들어가서 한 번 볼 거야의 개념으로 넣어둔 거예요. 이것만 듣고 빠져야지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4회치는 기초 개념을 다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내신으로 들어가면 심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자, 세부 특기상 인력상 확인하기. 요거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까지 확인하셔야 되냐? 8월 30일까지 확인이 끝나야 돼요. 8월 30일까지 확인이 끝나야 돼요. 이거는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한다? 안 하시죠. 왜? 어차피 담임쌤은요, 그냥 다 마감됐습니다 하면은 그걸 뽑아서 나눠주시는 것만 하시는 거고요. 야, 너 어디가 뭐가 옷 하나 있더라. 너 점이 안 찍혀 있더라.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생 스스로 또는 어머님들께서 확인해요. 제가 이제 500명치의 세부 특기사항을 다 뭘 잘못 찍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였지? 제가 이제 500명 이름을 쭉 두고 제일 먼저 했던 건 50명. 그 50명은 제가 수업할 때 제 눈을 잘 마주 50명은 표시를 해놨을 거거든요. 50명의 세특 먼저 적습니다. 먼저 적고요. 걔네는 확실히 기억나요. 이거였지. 여기 앉았었지. 그 친구를 다 적고요. 나머지 450명 가량의 친구들은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다 똑같이 생겼고 이 친구가 누구였고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헷갈리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몇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억에 남지 않는 학생들은
세특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조금 소심하거나 이렇게 막 활동적이지 못해서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눈만 잘 마주치라고 말을 좀 전해주세요. 눈이 반짝이면 선생님들은 합니다. 어디에 표시하냐면요. 하게 들어가면요. 아이들 자리표가 분명히 붙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너네 교탁에 자리 붙어 있다고 할 거예요. 그 자리표를 왜 붙여 놓냐면 이 학생의 이름을 외우진 못해도 자리를 보고 표시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도 이 친구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세특이 좋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반점 찍는 거랑요. 점 찍는 게 생각보다 많이 뭐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대학을 갔어요. 저랑 비슷한 친구가 왔을 때 이제 세특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얘 세특 관리 뭔가 많이 적혀 있는 게 끝이 아니고요.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하나라도 틀려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점 찍는 거 그리고 옷 팔자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눈에 안 보인다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넣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틀린 문법 찾기 이런 거 뭐 띄어쓰기 찾기 이런 거 하시면요.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이거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거. 그거를 들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정중히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가끔 가다가 절대 안 돼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내 입맛대로 적은 걸 왜 너가 그걸 바꾸라 말아요. 가끔 가다 계세요. 교수님들께는 정중히 제가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제 진로 사항과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1학기 마감일이 8월 30일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요. 2학년 때 선택할 과목 미리 생각해보고 정해두기. 요거 아마 학생들이 어머님들께 가져와서 말했을 거거든요. 학교에서 미리 물어보던데 했죠. 2학년 때 뭐 선택할지 미리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 과목에 대한 개설 여부를 보려. 개설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아무도 선택을 안 할 거면 그 과목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메디컬을 가야만 해. 메디컬이 꿈이야 라고 한다면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따로 빠지는데 유전 과목을 꼭 들어야만 그게 서울대에서 발표가 됐죠. 서울대에서 유전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면 연대, 고대 이제 한 과정을 발표할 겁니다. 서울대가 지정했으면 그 아래 학교들 근데 그 학교가 유전을 배우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유전이 만약에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 학교 듣고 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학교에서 이게 안 열린다고? 근데 나 천문학과 꼭 가야 돼. 하면은 천문학과를 가기 위해서 들어야 할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을 안 연대 어떻게 다른 학교에다 가서 기술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놓치지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거 하나를 안 들어서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학교에서는 메디컬을 꼭 이걸 보라고 하는구나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있는 혜택 어떻게 잘 쓰기,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이런 것들 하나씩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이들 보여줄 거고요. 서울대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에 있는 이권 학교까지 해서 싹 이걸 보고 나 이거 꼭 들어야겠네 표시하는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문이과가 사라졌죠. 문이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중에 어느 계열을 이제 들어야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 나는 생명은 좋아하는데 를 좀 듣고 근데 섞으면 안 되나? 섞어도 되는데 자율 전공이 많아졌어요. 자율 전공은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딘가 한 곳에 온전히 파는 거? 그거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그 영역을 넓혀갔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율 전공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 선택 과목 그 표를 저한테 들고 와서 몇 명 상담 수학 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었는데 어떤 걸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느 과를 가고 싶니? 먼저 물어봤고요. 무슨 과요? 라고 해서 잠깐만 하고 그 학교 어느 학교에 과를 검색해보고 너 이거는 꼭 들어야 된대.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꼭 들어야 되고 다른 건 아무거나 상관없이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물어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쓰도록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학생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여름에 이제 덥지 말라고 선풍 나눠줬던 네,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수업은 화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6시부터 7시 수업이 진행되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정규 뭐 동아고 수업에 대한 네, 있는데요. 여기 보면 7월 8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되고 2일부터는 내신 대비를 개강하게 되고요. 저 때부터는 7월 8일부터 배운 내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제가 관리하는 것들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교재고요. 나머지 관리법.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빠지게 되거나 아파서 못 왔어요 하는 경우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학교 아니고선 들어올 수 없게 승인 이렇게 필기 자료 같은 거 쭉 올 수 다 보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다 나거든요. 10%밖에 안 받. 그러면은 이거 봐라. 100%가 찍혀 있지 않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질의응답은 뭐 당연하게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그리고 이제 피드백 이제 뭐 받아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오답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아이들이 시험 성적을 받아요. 이게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점수, 평균, 최고 점수, 학생의 성적 등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고 유독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아래쪽에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쫙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래프 쫙 펼쳐놓고 조금 아래에서 뭔가 왔다 그리고 출석률이나 이런 거 학습 과제 몇 프로 해왔습니다. 뭐 공지사항들 쭉 나가고 있고 숙제를 까먹었다. 숙제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6시부터 7시까지인데 제가 직접 클리닉을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통합과학 과목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영수하고 단위수가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매번 저도 그렇거든요. 국영수가 당연히 중요해서 국영수에 몰두하다 보면 과학이나 사회는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 맞는데 과학이라는 과목이 단위수가 똑같다는 건 내신을 먹일 때 똑같이라서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가 안 나왔던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 혹시 벼락치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벼락치기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아직 중학교의 마인드가 살짝 남아있는 친구들은 과학은 뭐 한 일주일 전에 라고 생각하는데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동학원은 특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어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수능 커리큘럼을 사실 내신 기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무조건 해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평권 기출 중에 수능 독서 지문 그러니까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5주 정도 실행을 할 거고요. 그 중세 국어는 특강으로 따로 빼야 됩니다. 이게 같이는 못 가거든요. 같이 하면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부장님. 네. 네. 오늘 긴 시간 거의 1시간 반이 넘었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유익한 시간들 많이 내서 좋은 자리에 자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기입해 주고 가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회와 관련해서 보완할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